그리고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여담으로 그냥 이제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꼰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꼰대죠 이제. 저희도 꼰대죠. 말만 하면 꼰대인 것 같아. 나도 느껴. 이런 얘기하면 그래 친 뭐 라떼는 회사고 이러면 꼰대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야구 좋아해요? 축구나? 축구는 좋아하죠. 축구 좋아하죠. 축구에 보면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지금 이제 2002년 얘기하면 너무 올드하지. 그래서 올드 2002년이 요즘에? 2000 지금 뭐 20년도 더 된 이야기니까. 요즘 애들이 모르나 진짜? 모르지. 2002년 그 안정환이 무슨 그냥 나와서 방송인으로 알고 있지. 축구 선수였다는 거 모르지. 아 그렇게 그럴 수 있어. 10대들은 알 수가 없지. 자기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감은 없어가지고는 이런 방송을 하면 안 돼. 그쵸? 이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막 마냥 꼰대라. 스포츠 경기에서 항상 루키가 존재해요. 이제 막 올라온 신인 선수들 20대 팔팔한 애들 그 사람들만 뛰어보냈을 때는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항상 거기에는 베테랑이 한두 명은 같이 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축구 대표팀이든 뭐 야구팀이든 어디든 신구의 조합이 잘 됐을 때 그 팀을 강팀이라고 얘기하고 좋은 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연스러운 흐름의 바뀜. 물론 꼰대들은 너가 뭘 아냐 우리의 세대는 뭘 아냐라고 얘기하지만은 맞아요. 뭐 경험이 많다 세월이 많이 지났다 해서 다 알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이제 20대 루키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너희는 그러면 경기는 많이 뛰어봤니? 라고 되물어 보는 거지. 힘은 남아돌지만 경기 전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변수들에 부딪혔을 때 대처하는 방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건 잘해. 근데 이럴 때 이런 상황 저럴 때 저런 상황 빨리빨리 대처하지 못하나. 근데 베테랑들은 워낙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유연하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루키들이 그 베테랑이 해주는 조언들을 새겨 들으면 훨씬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듯이 뭐 꼰대들 얘기가 듣기 싫을 수 있어. 공감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인류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유행도 돌고 지금 10대들이 하고 있는 패션들이 사실상 우리 고등학교 때 했던 패션들이라 그거는 조금은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지. 그러고 듣기 싫어하지 말고 한번은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도까지는 해서는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 본인들이 나중에 분명히 그 상황 와요. 살다 보면은 비슷비슷해 사람 살아가는 게. 그래서 그걸 딱 느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한 게 그 얘기였구나. 나중에라도 알 수 있게끔 좀 들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바라는 건 우리 사회도 좀 그 신구 조화가 지금 많이 단절되려고 하는 것 같아. 그쵸,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또 폐쇄적이야. 이게 뭐 그런 걸 이제 방송의 흐름을 보면 이 시대의 트렌드를 알 수가 있는데 그 틀을 계속 깨려고 하는 게 요즘 나오는 트로트인 것 같아요. 트로트 신구를 이제 조합하려고. 트로트는 어른들만의 영역이었고 인기가요는 10대들만의 영역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중간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트로트를 정말 맛깔스럽게 재밌게 잘 부름으로 해서 양쪽이 다 들을 수 있게끔 만든다. 이게 이제 요즘의 어떤 시대 흐름으로 본다면 너희는 어린 놈의 새끼들 할 때랑 또 꼰대 하는 이런 이제 서로의 손가락질만 삿대질만 하던 그거에서 조금은 꼰대인데 한번 들어볼까? 그래 어린데도 뭐 내가 이해 못할 거 뭐가 있어 라는 자세로 한번 조금 대화를 하고 어우러져 간다면 훨씬 뭐 범죄까지 나가진 않아. 지금 범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만은 어쨌든 가장 문제는 갈등에서 비롯된 거니까 그 갈등이 좀 해소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없나? 왜 그런 걸로 모방을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정말 큰 빌딩에 회장님이 한번 해보겠다 이런 포부를 가질 수는 없나? 그런 것도 되는데 제가 애를 만나면서 얘기해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주려고 제가 이걸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 많이 벌고 싶은 애들 대부분 다 돈 많이 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려면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네가 이런 뭐 직업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직업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변호사님 뭐 돈 많이 버시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해예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들 많이 버실 거예요. 전 아니에요.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오케이, 아무튼 회장이다. 어떤 회사의 회장이다. 회장이 되려면은
뭘 해야 되는지, 뭐 어디 대학이 어떤 거를 가야 되고 여기 회사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주는 거죠. 돈을 벌어라. 돈 벌고 싶으면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길을 이제 알려주는 역할들을 어른들이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얘한테 아니 너 그거 말고 이쪽 길 가라 강요하는 게 아니고.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나중에 저 변호사 될래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변호사 되겠다고 하지만 변호사 준비하기까지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대학 나와도 모를 것 같아. 맞아. 근데 막상 공부하고 변호사 들어가도 야 이거는 진짜 공부 잘하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경험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맞아. 이게 뭐 사람들 아무튼 말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들을 좀 이렇게 변호사님 같이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거 되게 바라거든. 근데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손이 많이 가더라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평소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하죠. 대학교 때도 많이 그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는 뭐 이게 또 이 얘기가 이제 뭐 진로 쪽으로도 흘러간다면 애들이 어떤 길잡이라고 역할을 본다면 저야말로 이 길을 올 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제 주변에 뭐 법조인도 없으셨고 이런 이제 길라잡이를 해주실 분도 없으셨는데다가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뛰어들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렸고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생각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 길에 대해서 좀 멘토처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학교에 직업인 특강을 한번 갔어요. 고등학교에. 그때 봤어요. 사진 봤어요. 네. 그 직업인 특강을 가서 하는데 이제 골라온 직업들이 그나마 여긴 좀 다양한 편이었는데 사실 학교에서 주체적으로 컨택해서 불러내는 거잖아. 어떤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그게 애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렇지. 어쩔 수 없이 섭외를 해야 되니까 요청을 하고. 학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일단 진행하긴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를 자기들이 컨택해서 그 사람들이 시간 되는지를 불러 모아야 되니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그게 알아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적인 것도 한정적인 제한이 있고 애들은 그게 또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세상에 직업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저도 해결 방안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주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애들이 뭐 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근데 돈 많이 버는 직업은 나도 몰라요. 본인도 모를 거고. 그러고 이제는 뭐 유튜버가 제일 돈 많이 벌지 않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데서 돈은 더 많이 벌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거를 함부로 얘기해주기가 참 어려운 거지. 뭐 하면 돈 벌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른들이 하기도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고 뭐 주식하고 코인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 이게 현실적인 얘기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돈만 벌기 위해서면. 이제는 옛날처럼 정형적으로 뭐 이 직업은 돈이 많이 번다, 저 직업은 돈을 못 번다는 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장벽이.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기보다는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어른들도 옛날처럼 맨날 뭐 몇 개 직업이 한정돼서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이제 이 시대는 끝났으니 이제 직업을 만들어가는 시대이니까. 얼마 전까지 유튜버가 직업은 아니었잖아. 프로게이머가 직업은 아니었다고. 또 새로운 직업들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많이 같이 고민해보고 찾아 나서는 게, 그러려면 본인 성향을 많이 알아줘야 돼. 이 친구가 어떤 애인지. 저같이 설명충은 결국에는 이 직업을 왔잖아. 또 앉아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구독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일단 장시간 지금 한 3시간 된 것 같은데. 너무 떠들어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인데, 일단은 물론 제가 되게 이제 친한 후배고 좋아하는 동생이기도 해서 이런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 엄마 잔소리라는 이 채널의 취지를 듣고는 사실 얼굴 팔리기 쉽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어디 나와서 얘기하고 얼굴에 들이대는 건 쉽지 않은데, 그걸 결심했던 건 이 취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뭐 잔소리가 때로는 간섭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간섭 또한 필요하다. 잔소리를 해보겠다라는 어른들의 용기도 더불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채널이에요. 뭐 다들 유튜버들이 쉽게는 아니겠죠. 다들 어렵게 일을 하지만은 컨텐츠들이 좀 먹는 거라든지 뭐 옷을 입는 거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카테고리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채널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 뭔가 살아가는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의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더불어 어쨌든 이 시대를 이제 앞으로 갖고 나간 거는 청소년들입니다. 이제 어른들은 이제 지는 해가 될 거고 청소년들 또 이 사회를 이끌어갈 주목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뭐 다른 집 자식까지는 가진가지를 안 하겠지만 적어도 뭐 내 자식은 어떻게 무슨 생각하고 있나, 어떻게 살고 있나, 주변 친구들은 어떤가 본인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으로서 우리 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많이 느끼고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 진짜 그 친구들이 뭘 원하는지를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피하지 마시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소외된 사람들이 있으면 뭐 저부터 노력을 하겠지만은 좀 실천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 자기 뭐 꼭 돈을 주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뭐 지나가면서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뭐 별거 아니지만은 그런 기억이 잘 없을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지나가는 어른들이 책가방 메고 있을 때 했을 때 아이고 학생 고생하네 라고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근데 그 순간 누군가라도 해줬으면 참 힘이 됐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가끔 남이긴 하지만 같이 사는 사이니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해 줬으면